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껑충. 자, 제목만 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기사에 대한 어떤 후속 기사, 좀 보충 설명에 대한 기사인데, 저도 고백하건대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상속주택은 그냥 종부세 주택수 빠지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시되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런 거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저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출처를 먼저 밝히면 조선비즈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박성호 기자님이 22년 1월 9일 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네, 취지는 일단 저도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녹화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용할 때 보통 아침에 오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오후에 하고 있고, 오후에는 좀 양 옆에서 소음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요 세 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상속주택으로 인한 억울한 과세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상속주택을 과표에 합산하기 때문에 보유했던 주택의 과세표준과 합쳤을 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를 좀 아시려면은 종부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 종부세 과세 원리를 좀 아셔야 되겠죠. 종부세 과세 원리를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인별과세잖아, 인별과세.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6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22년은 100%가 되겠죠. 원래 이게 80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줘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식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뭐예요? 특별한 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이제 11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이게 11억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추가 세액 공제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이렇게 하면은 11억으로도 올라가고 추가 세액 공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아니니까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각각 6억씩 뺄 거냐, 아니면은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가지고 11억 빼고 추가 세액공제 받을 거냐 선택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는 양도세까지 보면 이제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리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일단 요거는 이해되시죠? 일단 요건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앞에 우리 기사에서 초기에 나왔던 기사만 좀 보자고요. 요거.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되는 주택수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고 그 취지는 예상하지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냥 세부적인 내용을 안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그러면 내가 1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으면은 2주택인데 상속주택을 주택수 빼주니까 1세대 1주택 뭐 단독명의 특례 이것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아니면은 혹시 뭐 다른 게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4년 5년간 이제 하도 이제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기사 내용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처럼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 주택수 빠지니까 1세 1주택 단독명의 뭐 특례도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속주택이 들어와요. 근데 이 상속주택이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럼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 이 경우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이 되는 거죠. 아, 그럼 1주택이니까 이 단독명의 공동명의 특례가 되는 건가? 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종부세 주택수에서 아예 빠지는 게 아니라 세율 결정 시에만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세율 결정할 때. 아,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여기 그 종부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현재. 그리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도 원래 80이었는데 85, 90, 95, 100 이렇게 계속 5%씩 오르고 있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올려버렸죠. 게다가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세율을 이렇게 올린 건데 이제 종부세 중과 세율이라고 있어요. 언제 중과가 되냐면 조정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일 때 그래요. 이 경우는 비조정도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거 계산할 때만 요거 빼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사례처럼 1주택 상속 1상속주택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시행돼서 상속주택이 이 세율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됐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주택자니까 단독명의라면은 공제가 6억일까요? 11억일까요? 6억일까요? 11억일까요? 네,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야, 당첨. 줄리아 로버츠님 당첨.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조문이라든지 주변 세무사님 안 물어보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11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종부세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거 세율 결정할 때만 빼줄게. 세율 결정할 때만 빼줄 테니까 야, 너 전체 주택수는 2주택이야. 아, 물론 1주택에서 상속주택 받아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할 때는 주택수가 빠지겠죠. 상속주택이. 근데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나는 종부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전체 종부세 주택수가 아니라 세율 결정할 때만 빠지는 거니까 너는 여전히 2주택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11억을 하려고 그래. 넌 6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11억 걸렸고요. 의외로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11억, 11. 혹시 라이브 참여 못하시고 댓글로 10이라고 하신 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율에서만 제외하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이게 세율에서만 주택수가 빠진다는 거 가지고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안준혁 세무사님하고 한번 좀 통화를 했었어요. 다른 일로 좀 하다가 좀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후보께서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서로 경쟁하듯이 뭐 감세에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근본적인 어떤 내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쫙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봐버리면은 저도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 언론사가 기재부하고 세무업계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 개시로부터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과세율 요거에서만 빼주는 거지 전체 주택수에서 빼는 거 아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부세법 할 때. 그러면 뭐 그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뭐가 문제냐? 가장 큰 이 기본공제를 못 받아버리는 거죠. 1세대 1주택자만 11억을 해주는 거예요. 단독명의일 때. 공동명의면은 각각 6억 6억이니까 총 12억이고. 그래서 공동명의에 대한 것도 사실 좀 검토를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 논리가 그거였어요. 기재부 논리가. 물론 이제 그 내부적인 것까지 모르는데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 11억보다 12억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좀 너무 단순한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전히 2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6억으로 내려간다. 11억이 아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추가세 공제 날라간다. 추가세 공제는 뭐예요? 요거. 추가세 공제 이것도 날라가요. 그럼 이게 뭐 얼마나 되길래? 이거 엄청 커요. 총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령자 만 60세 이상 넘는 경우, 그리고 보유기간도 5년 이상이신 경우 하고 이거를 각각 합쳐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 70세 넘으시면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인데 뭐 그럼 둘이 합쳐서 90%는 아니고 총 80%까지 해주니까 80% 빼줘버리면은 꽤 많이 그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오래 보유하면서 그 나이도 많으시면은 연세도 있으시면 이제 은퇴하셨을 테니까 계속 세금 내기에 부담되니까 실제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이긴 해요. 예. 하지만 연령 보유 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상속주택 들어와 버리면은 이 공제 혜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게다가 기본 공제도 11억이 아니라 6억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도 있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밑에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그거죠. 소수지분. 그쵸? 소수지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 기준만 되는 거고,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새로 바뀐 걸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두 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기사 내용을 볼 때 너무 헤드라인만 딱 보시고 주택수 빠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이면에 있는 좀 깊숙한 내용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후보분들 감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근본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근본적인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유세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 거기를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특히 이제 보유세 부담 많이 되신 분들은 뭔가 이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인 거죠. 너무 그게 부담이 되면 좀 힘드시더라도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장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초양극화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외곽에 있는, 아니면 좀 비인기 지역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팔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럼 다주택자 중과 유예되면 팔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뭐 지금 양쪽에서 전부 다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저렇게 연이어 말을 하시니까 한번 좀 전보다는 그래도
제 생각이 틀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종부세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은 뭔가 또 이렇게 허점을 좀 남겨두지 않을까 가지고 좀 그때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특히 종부세는요, 그래도 매년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고 좀 하니까 좀 대응이라도 하는데, 양도세는 정말 한 번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 이렇게 잘못 계산을 보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꼭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세무 대리인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요 정도 하고요. 두 번째 기사가 이제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부담부 증여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 계산 사례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겠고요. 녹화 영상 들으신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분명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